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담당하게 된 이재훈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전체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요,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이제 제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띄운 이유가 피난구조설비는 전기와 기계 분야가 합쳐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경보설비는 전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소화설비에서도 전기와 기계 분야가 섞여 있긴 해요. 소화활동설비도 마찬가지고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피난구조설비는 전기 기계 설비에서의 정말 중점이 되는 요소들이 여기 다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 분야 요소를 확실하게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추후에 기계 분야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필기 때 기계 분야, 피난구조설비의 기계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을 거예요. 시험 보면서도 계속 그런 부분 강조했었죠. 몇 층에 어떤 피난 구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안전대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기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5파트로 나눠져 있는지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릿말에는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이 머릿말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경보를 울려서 화재 사실을 관계자 그리고 그 거주자 등등에 알려야 되죠. 그럴 때 쓰이는 게 이 경보설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거고, 때로는 119의 속보를 통해서 119의 화재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설비가 경보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관계인이 피난을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피난구조설비입니다. 피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피난 경로에 따라서 때로는 문 앞에서 병목이 생기기도 하고 원활한 피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난 구조 설비를 통해서 원활한 피난을 유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 내에 피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소화설비는 우리 과거의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화반이라는 것을 건물마다 세워뒀었어요. 건물마다 이제 대응반을 유지를 할 때 소화반을 유지를 했었죠. 초기 대응반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소화를 해주던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초기 소화를 이제 원활하게 하는 요소로만 이제 자리하게 됐습니다. 소화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화 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초기 소화가 안 됐어요. 만약에 화재가 더 커져서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그럼 소방관들이 이제 구조를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설비가 소화활동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활동설비를 통해서 원활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과정에서 불을 진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불을 진압하는 제1차 소화활동은 주수소화로 이루어지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의 소모량이 많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면 소화용수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소화용수 설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제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4가지 파트를 보게 됩니다. 다만 경보 설비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피난 구조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선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반드시 맞추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설비는 가닥수 문제에서 이제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